쓸모아. 일본 정부는 27일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 백서에서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젠 전투기까지 투입하겠다는 도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지난 26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후년 시제기가 출고되고 2026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기 전투기인 F-35보다 낮지만 실제로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35보다 우수한 나이트호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개발 속도를 보고서 머지않아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 7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무기 수출국 가운데 2018년도 기준으로 3.8%로 6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의 항공기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페루에 수출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는 K9 자주포는 터키와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에 500여 대가 팔렸습니다. 또한 이집트,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 등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고의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경쟁할 당시 K9은 K10을 합쳐 60억 원대인데 비해 경쟁하는 독일산 자주포는 180억 원에 달했고 K9의 성능도 그에 못지않게 준수했습니다. 또한 대함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국산 초계함도 말레이시아에 6척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국산 호위함과 잠수함을 이미 주력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지난 2006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14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터키 등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기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과거 재래식 무기 중심의 방산 수출이 이제 항공기, 자주포, 함정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선진국형 무기 수출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인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관포 미사일을 갖춘 지대공 무기를 찾던 인도 국방부가 복합 비어를 내세운 우리나라 하나 디펜스 시스템을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러시아 업체 2곳과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사용하던 인도가 하나 디펜스 시스템을 선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사업을 따냈습니다.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약이었는데 수주 금액은 10억 2천만 달러로 약 1조 1,600억 원에 달하며 한국 방산업계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국산 보병 전투차인 K-21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등도 앞으로 수출이 유망한 제품입니다. LRG 넥스원, 하나탈레스, 두산 DST 등이 개발한 천궁은 사거리 40km로 북한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2015년도에 개발한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천궁 도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무기를 파는 동안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 폐기 후 군사장비의 해외 수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후 5년간 방위장비의 국제 공동 개발이나 해외 수출이 진전되지 않아 실적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장비를 개발해오지 않아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도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일본이 한국 훈련기를 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자체 개발에 운영해왔던 훈련기 T4가 노후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수요가 200여 대에 달합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게 한국의 T-50 초음속 훈련기의 수출 또는 공동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북한의 위협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독도 상공에서 일본의 도발이 시작된다면 한국형 스텔스기를 조만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